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고객에게 안내하는지에 대해 영상과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객 안내, 그리고 시설 안내에 대해서, 그리고 안압이나 눈부심 등 그렇게 사전을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법이란 시각장애인이 정한인, 비장애인 같은 이야기죠. 정한인의 안내를 받는 가장 기초적인 보행 방법으로 신체 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팔꿈치를, 시각장애인이 안내자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자가 시각장애인이 잘 쫓아올 수 있도록 속도와 거리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또한 포인트고, 또 계단이나 좁은 길, 차량 접근 등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내자가 잠깐 일시 멈춤으로 그런 변화된 상황을 미리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안내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안내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법에 대한 거는 사실 다른 인터넷 영상에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되게 간단하게 안내법에 대해서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어쨌든 이제 안내자가 시각장애인을 안내를 하는 거를 안내법이라고 하고요. 기본 자세는 이제 시각장애인의 옆에 그리고 앞에 그 사선에 서서 안내를 실시를 합니다. 안내를 할 때 시각장애인이 안내자의 팔꿈치 정도의 손을 위치를 해서 살짝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나 혹은 이제 손등을 서로 가볍게 마주해서 신체 접촉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잡아볼까요, 팔꿈치?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어쨌든 앞으로 가거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텐데, 이 속도가 원래 혼자 걷는 것처럼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이제 뒤에 사람이 당연히 쫓아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천천히 걷고 앞으로 나가고 천천히 방향 전환을 이루어가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걸어가게 되면,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가게 되면 팔이 멀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내받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가고 있구나, 혹은 방향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방향을 전환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 거리감이랑 속도감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걸어가다가 혹은 어떤 이동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마주치게 된 경우, 예를 들어 계단을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혹은 길이 굉장히 좁아져서 이거를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말로도 얘기하겠지만, 걸어가다가 자연스럽게 멈춤을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구나를 먼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잠깐 멈추는 거, 그리고 이동할 때 속도감과 거리감을 천천히, 그리고 이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팔꿈치나 혹은 손등과 손등 혹은 어깨 위에 손, 이 정도 세 가지를 인지를 하시고 함께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이동을 하는 거를 함께 실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 다음으로 이 방금 배웠던 안내법을 활용한 시설 안내 방법의 예시입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랜드마크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데, 전 시간에 이제 랜드마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설 안내를 하는 중에 다음에 이제 혼자서 시각장애인이 탐색을 하게 될 텐데, 그걸 생각을 하셔서 그 혼자서 탐색을 하다가 길을 잃더라도 어떤 소리 혹은 변하지 않은 어떤 위치 혹은 되게 크기,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언제나 머릿속에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반드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똑같이 예를 들었던 에어컨, 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고 웅웅대는 소리가 계속 날 거고 크기가 크고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랜드마크가 훌륭하게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안내법을 활용해서 시설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법으로 이 시설을 먼저 한 두 바퀴, 한 바퀴, 한 세 바퀴도 좋아요. 라운딩을 원래 다들 해주시잖아요. 그 라운딩을 안내법을 이용을 해서 한 이후에 이따가 다시 다루겠지만 핸드 트레일링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안내법으로 대략적인 장소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 이후에 이제 핸드 트레일링을 혼자서 하시게 될 때 옆에서 이제 거기에는 그게 있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시각장애인 고객님께서 이 공간을 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먼저 안내법으로 이렇게 아까 잠깐 배웠던 안내법으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렉이 있고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게 네. 이제 스쿼트나 어떤 이제 스미스 머신 렉. 나중에 운동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쓰는 큰 렉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쪽 기둥 앞에 있는 기둥. 커다란 큐브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높이를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무게 거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있고, 조금만 더 이제, 그럼 반대쪽 그 기둥이 있겠죠? 반대쪽 기둥에 손을 한번, 네, 거기 똑같이.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이 앞뒤로, 그래서 총 4개의 기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다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 끼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 어떤 무게가 올려가 있을 때 혹시나, 그래서 앉으실 때 조심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안내법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내법으로 안내를 충분히 한 이후에는 시각장애인 고객 혼자서 시설 내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공간 탐색법 중에 하나인 핸드 트레일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핸드 트레일링 기법으로 시각장애인 고객 혼자서 탐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안내를 해주시면서 시각장애인이 머릿속에 내부 인테리어나 기구 위치 등을 머릿속에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이 장소를 아까 라운딩을 해봤으니까 핸드 트레일링으로 더 정확하게 이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견이 한번 해보시죠. 네. 거기 있는 게 뭐 같아요? 뭐라 해야 돼? 밴드? 네, 밴드들이 이제 보통 거기에 그렇게 엄청 많이 걸려 있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끝나면 그거 뭐 같아요? 덤벨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덤벨 거치대가 거기 있어서 각 종류별, 무게별 2개씩 덤벨이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 그렇게, 네,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그거? 이거 폼롤러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폼롤러. 폼롤러 보통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제 거기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나요? 네. 의자 같은데? 네, 벤치 거기 항상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가볼까요? 그런 식으로 벽에 이제 벽을 활용해서. 네. 베드 있고. 대충 공간감이 느껴지시나요? 어느 정도 우리 너비에 있다라는 게. 네.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질병 관련해서 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는데요. 실제 안압에 대한 이슈가 있는 고객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안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현이 그럼 안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안압을 저희가 왜 주의를 해야 되나요? 일단 안압이 높아지면은 이 안구 자체가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신경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가서 약간 편두통 같으면서 또 약간 이 머리 자체가 땡기는 그런 느낌도 나고, 아무튼 좀 그 상황이 되면 실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너무 아파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 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죠? 혹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생활 중에서도 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텐데, 모든 시각장애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어떤 경우에 안압을 조심해야 됩니까? 보통은 병마다 다르긴 한데, 저도 이제 안압 이슈가 있긴 한데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시신경 쪽에 관련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녹내장 이런 쪽 질환을 갖고 계시면 일단 안압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약을 드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조금만 몸을 격하게 쓰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혈압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바로 안압이 이제 이슈가 발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들도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안압을 조심하면서 운동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물구나무서기라던가, 혹은 뭐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격해지는 운동.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원RM 운동 아시죠? 원RM 그 제일 한 번 들 수 있는 제일 큰 무게로 네. 드는 운동, 그런 거는 좀 피해야겠다, 그죠? 네, 아무래도. 아니면 차라리 그걸 한 번 하고 그냥 거기서 운동을 끝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왜냐면 같은 무게, 가벼운 무게라도 여러 번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어쨌든 하면. 심박수가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각장애인 고객이 왔을 때 그걸 먼저 물어보고, 안압에 대한 상황이 있으신지, 이슈가 있는지, 네. 혹은 주의를 하고 쉬고 계신지, 약을 드시고 계신지 먼저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안압에 대해서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인데, 안압이 너무 높아서 약으로 조절 안 되는 분들 중에는 사실 안구 적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물어보고, 안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한 그분한테 그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함께 하는 거. 그죠? 네. 당연히 그 의사분들의 어떤 의견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어떤 그 격한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조심하면서 너무 그 스트레칭이나 혹은 어떤 가벼운 운동 정도로 몸이 이완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제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평일날 그 출근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 운동 전에 해주시는 스트레칭 같은 걸 조금 하고 나가면은 잠이 확 달아나거든요. 네, 실제로 머리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나면서 약간 개운한 감이 없지 않아 돌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그분들의 피로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평소에 그거 이슈 때문에 운동을 거의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압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운동을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 안압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알고 그걸 주의를 한다면 충분히 운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영도 사실 안압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도 피곤한 날은 네. 그 쌤한테 스트레칭 받으면은 네. 갑자기 머리로 피 확 쏠리는 느낌 나면서 열이 훅 올라오거든요. 그건 근데 네.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하지 맞아요. 말라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눈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부심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1대1 스튜디오 등으로 인해서 실내 조명을 직접 조명에서 간접 조명을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직접 조명을 이제 간접 조명으로 바꾼 예시입니다. 블라인드를 다 설치했고 천장에 있는 직접 조명을 이제 끄고 간접 조명으로 대체했을 때 수업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눈부심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의 조성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선글라스 착용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또 운동할 수 있구나,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발생할 수 있을 여러 부상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선상의 이제 소도구나 기구들로 인해서 너무 복잡하면 시각장애인 거기에 혼자서 이동하다가 충돌이나 또 그냥 낙상 등으로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 동선이 복잡하지 않도록 구성하시되, 이미 동선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 고객에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안내를 할 때 그 동선을 가르쳐 주지 말고 이제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동선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기구에 대한 안내 충분히 해주셔서 기구 사용 중에 손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상 방지가 어쨌든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운동 지도 사실 외적인 요소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외적인 요소들로 신경을 써서 그런 부상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고객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운동 지도 노하우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현장에서 시각장애인 고객을 지도하고 응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